네, 이번 시간에는 렌즈의 초점 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렌즈의 초점 거리는 그렇게 무슨 그 사진과 사진 창작하는데 크게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점 거리란 무엇이냐? 이 렌즈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 렌즈 속에는, 렌즈 통 속에는 다양한 렌즈의 집합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렌즈가 있어요. 아무튼. 그 중심이 되는 렌즈에서 빛이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꺾여서 이미지 센서에 정확하게 선명한 초점이 맺히는 지점. 요 거리를 우리는 렌즈의 초점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렌즈의 중심에서 사물의 상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는 이미지 센서 면까지의 거리. 이걸 초점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초점 거리. 아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렌즈의 초점 거리는, 즉, 이미지 센서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는 지점, 면. 그 렌즈의 중심에서 이것을 우리는 초점 거리라고 한다. 이 초점 거리 기준은 뭐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그 어떤 렌즈의 어떤 구별하는, 렌즈의 종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서 렌즈의 종류가 분리된다 하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해했죠. 근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5mm 필름과 같은 필름 사이즈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사이즈와 같은 이미지 센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렌즈의 구별이 초점 거리와 관계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카메라 배울 때 그 35mm 필름의 대각선의 길이가 약 43mm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35mm 그 필름 사이즈를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각선의 길이가 약 43mm 정도 됩니다. 이 43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점 거리가, 렌즈의 초점 거리가 그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길이인 43mm와 비슷한 렌즈, 이것을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각선의 길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준 렌즈란 무엇이냐? 이미지 사이즈의 대각선의 길이와 그 길이가, 즉 1:1 바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한 겁니다. 43mm. 즉, 약, 좀 더 넓게 말하면 약 40에서 60mm 정도의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를 보통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부른다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렌즈가 50mm이기 때문에 50mm를 가장 표준 렌즈의 대표로 쓰는 거죠. 네. 이것을 이해하시면 표준 렌즈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표준 렌즈의 특징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가 이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왜? 사람의 눈과 보는 시각이 비슷하니까 모든 사물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사물의 왜곡이 거의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왜곡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거나 크게 보인다거나 또는 뭐 삐뚤삐뚤하게 보인다거나 이러한 것을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왜곡이 거의 없다는 것은 눈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좋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평범하다. 즉 사람의 시각과 너무 똑같아서 지루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점점점 좀 찍다 보시면 이 표준 렌즈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아마 아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 렌즈가 편안하고 쉬우면서도 망원의 효과라든가 광각의 효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이용하면서 뭐냐면 이 표준 렌즈 자체가 상당히 밝고 선명도가 뛰어난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망원이나 광각에 비해서 이 표준 렌즈는 굉장히 투명도가 높아서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렌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평범하다는 시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렌즈는 이런 것이다.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66 카메라, 이것은 벌써 필름 사이즈가 커졌죠. 즉 대각선의 길이가 35mm 필름 사이즈보다 훨씬 크니까 이때의 표준 렌즈, 즉 66 사이즈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80mm가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각선의 길이가 길어나는 거죠. 또 67 카메라도 90mm가 돼요. 약 90mm. 표준 렌즈가. 그 다음에 이 대형 카메라 4인치, 5인치 필름을 사용하는 대형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약 150mm가 됩니다. 150mm. 이 150mm라는 것은 35mm 카메라의 경우는 망원이죠. 그러나 이 4호 카메라에서는 대각선의 길이가 150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표준 렌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각 렌즈별로 그 렌즈의 초점 거리와 대각선의 길이, 필름면의 대각선 길이, 2mm 사이의 대각선의 길이, 이거에 따라서 렌즈, 표준 렌즈의 그 거리가 달라진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렌즈는 표준 렌즈입니다. 50mm 표준 렌즈죠. 근데 이 50mm 표준 렌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50mm 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을 단렌즈라고 합니다. 단렌즈. 한 가지 용도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 단렌즈라고 얘기해요. 이제 붙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표준 단렌즈. 오케이? 표준 단렌즈라고 이름을 붙인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각렌즈입니다. 광각렌즈. 광각. 이 광각렌즈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보는 각이 넓은 렌즈예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설명드리면 렌즈의 초점 거리가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 길이보다 짧은 렌즈. 아까 말씀드렸죠. 50mm, 35mm 그 필름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3mm보다 초점 길이가 짧은 렌즈,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 즉, 뭐야? 35mm, 28mm, 24mm, 20mm, 17mm, 8mm 이렇게 초점 거리가 아주 짧아질수록 광각 효과가 아주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다 43mm, 즉, 대각선의 길이는 표준 대각선의 길이는 43mm보다 작으니까 광각 계열이지만 이 수치가 작을수록 광각의 효과는 훨씬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 8mm 렌즈는 간단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안 렌즈 8mm 또는 7mm 이렇게 있어요. 초점 거리가 아주 짧은데 화각이 엄청 넓은 거죠. 이것을 특별하게 PCI라고 해서 어안 렌즈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등 뒤에 있는 부분까지 사진 찍혀서 어떤 사진을 보면 동그랗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안 렌즈, 요 어안 렌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광각이 심하다는 거죠. 자, 광각 렌즈를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점 거리가 짧아지는 렌즈가 광각 렌즈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광각 효과를 잘 살리기 위해서 23mm 아니면 20mm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23mm가 굉장히 유용한 광각 렌즈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24mm나 20mm 정도의 광각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광각 렌즈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점 심도가 깊습니다. 초점 심도가 깊다는 것은 사진이 선명히 찍힌다는 거죠. 선명도가 높다는 거죠. 그죠? 초점 심도가 깊다, 사진이 선명하게 찍힐 수 있다. 이래서 우리는 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하도록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광각 렌즈. 근데 너무 심한 렌즈로 들어가면 왜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권장하지 않고요. 이렇게 초점 심도가 깊다. 두 번째, 화각이 높다. 화각이 높다는 것은 사진 찍는 범위가,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화각의 그 사진 찍는 범위가 훨씬 넓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사물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좁은 공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뭔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리가 좁다면 표준 렌즈를 사용하면 옆에 쓴 사람들은 다 잘려버리겠죠. 그러나 이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잘림이 없이 전체 프레임에 다 찍을 수 있어요. 이래서 화각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이 관광렌즈 또 특징인데 뭐냐면, 그 렌즈, 관광렌즈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 렌즈 물체는 멀리 보이게 해서 원근감이 과장돼요. 그냥 앞에 있는 물체가 더 크게 보이고 점점 멀을수록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근감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관광렌즈를 사용하면 거리가 긴 것처럼 보이죠. 원근감, 여러분들 아시죠? 원근감. 멀리 볼수록 점점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 이런 것이 과장되게 보여요. 과장돼요. 그래서 가까운 물체는 더욱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더욱 작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물이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기처럼 가까운 물체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더욱 작게 보이고 과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이, 원근감을 훨씬 과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또 특징이고, 그래서 초점 심도가 깊기 때문에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기동성이 뛰어나요. 왜냐면 초점 심도가 깊으니까 웬만큼 심도가 깊다는 것은 웬만큼 초점이 잘 맞지 않아도 다 실제적으로는 초점이 다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조 사진 같은 데는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찍어야 되니까 미리 그거를 초점 거리를, 요즘이야 뭐 이렇게 자동으로 많이 맞추지만 초점 거리를 미리 기밀하게 맞출 수 없다는 이 관광렌즈를 사용하면 웬만하면 초점이 다 맞습니다. 왜? 심도가 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물의 왜곡과 과장이 있으니까 앞에 봤듯이, 앞에 이런 것도 봤죠. 사물의 왜곡과 과장을 활용하면 초현실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초현실이라는 게 뭐니까 현실이 아닌 거죠. 실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인데 무엇인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사진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활용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지루해질 수 있고 식상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어안렌즈, 아까 말씀드렸죠. 어안렌즈, 이게 영어로 말하면 PCR 이런 뜻인데, 보통 초점거리가 8mm, 7mm예요. 화각이 180도 이상이니까 우리 뒤에 부분까지 전부 다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왜곡과 과장이 일어나서 상당히 초현실적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180도 동그랗게 나오는 사진들을 보셨을 거예요. 가끔 동그랗게 막 원형으로 나오는 사진. 이게 어안렌즈를 활용하는 사진입니다. 어안렌즈.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렌즈가 20mm, 관광렌즈 20mm죠. 관광렌즈예요. 20mm. 관광렌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mm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렌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렌즈. 그래서 이것을 광각 단렌즈예요. 20mm. 상당히 이건 관광렌즈 중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20mm. 보통 20mm, 24mm 이 정도를 관광렌즈 중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관광렌즈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20mm나 24mm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관광렌즈의 특징 또는 관광렌즈가 사물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미지 센서에 기록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망원 렌즈. 이번에는 망원 렌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원 렌즈라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망원 렌즈. 즉, 렌즈의 초점 거리가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 길이보다 긴 렌즈. 그렇죠? 우리 보통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 길이가 35mm 필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3mm라고 그랬으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보다 긴 렌즈, 초점 거리가 긴 렌즈, 이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망원 렌즈라고 부릅니다. 망원 렌즈.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75mm, 105mm, 135 이렇게 해서 3000, 300, 500, 1000 이런 식으로 망원 렌즈가 있습니다. 망원 렌즈. 이게 이제 망원 렌즈의 어떤 거리 표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망원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물을 어느 정도 멀리 있는 사물을 앞으로 당겨치기 때문에 원근감이 없어요. 원근감. 그렇죠, 했어요? 원근감이 없어. 아시겠어요?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근감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물이 좀 확대됩니다. 좀 커져요. 이게 이제 일종의 망원 렌즈의 특징이죠. 그래서 또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초점 신도가 얕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망원 렌즈는 초점 신도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만 부각되고 그 뒤에 배경은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왜? 초점 심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화각이 좁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화각이 좁아요. 즉 사진 찍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피사체가 프레임 구성에 가득 차게 돼요. 프레임에 가득 차게 돼. 다른 사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프레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만 프레임 속에 가득 차게 돼서 그 피사체가 좀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구성할 때 쉽죠. 그러니까 처음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사진이 아주 보기 좋아요. 왜? 프레임 속에 가득 차고 프레임 속에 가득 채우면서 피사체가 강조되고 제 배경이 아웃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망원 렌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 망원 렌즈는 그렇게 프레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망원 렌즈가 알아서 프레임을 구성해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생각해서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구성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망원 렌즈는 그렇게 즐겨 사용할 렌즈가 아닙니다. 다만 꼭 망원 렌즈가 필요할 경우가 있죠. 즉 접근하기 어려운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망원 렌즈가 있어야 되죠. 이럴 때 망원 렌즈가 필요해요. 접근하기 어려운 피사체 뭐가 있어요? 동물 같은 거, 야생동물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망원 렌즈가 필수품이죠. 또 뭔가 바다, 물 같은 데, 물 가운데 있다든가 또는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가 이럴 때, 즉 피사체와 접근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망원 렌즈를 사용해야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망원 렌즈를 필수품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망원 렌즈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또 망원 렌즈는 렌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왜? 길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렌즈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 무거운 만큼 렌즈가 많이 들어서 무겁고 또 어둡죠. 당연히 렌즈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즉 뭐냐면 빛이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 양이 적으니까 어둡죠. 그래서 느린 셔터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카메라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해야 돼요. 네. 망원 렌즈는 삼각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각대. 그래야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초점 심도가 아주 낮으니까 흔들리면 완전히 초점이 아웃되겠죠. 그래서 삼각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망원 렌즈. 요 망원 렌즈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사진의 특징을 이해하셔서 그때그때 맞는 사진을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렌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초점거리만을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단렌즈예요. 하나. 글자가 돼요. 초점거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24, 35, 여기 말하는 50, 100 이렇게. 렌즈에 표시된 렌즈. 요 초점거리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좀 불편할 수 있죠. 왜? 그때 따라서 필요에 따라 렌즈의 초점거리를 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지 못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단렌즈는 대부분 선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렌즈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렌즈의 투명도가 높아서 사진의 선명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렌즈를 많이 사용하면 사실은 선명도가 높기 때문에 사진이 정밀도가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줌렌즈를 이제 벗어나서 단렌즈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아마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단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단렌즈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네. 줌 렌즈가 되겠습니다. 줌 렌즈. 줌. 요즘 카메라에 아예 그냥 세트로 착용돼서 나오는 렌즈가 바로 줌 렌즈입니다. 줌 렌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렌즈가 줌 렌즈예요. 왜냐면 너무 편리하니까 그래요. 간단해. 왜냐면 뭐 이유는 단 하나.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해. 근데 그 개념은 뭐냐? 렌즈의 초점거리를 광각, 표준, 망원으로 자유롭게 변환해서 쓸 수 있는 렌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사물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표준으로 썼다가 광각으로 썼다가 망원으로 썼다가 다양하게 한 렌즈 가지고 거기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이래서 줌 렌즈가 요즘 카메라 세트의 아주 대표적인 렌즈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또 초기의 줌 렌즈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둡고 느리고
좀 선명도가 떨어지는 그런 줌 렌즈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돼서 요즘 줌 렌즈도 선명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줌 렌즈는 줌의 범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24mm에서 80m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24 광각의 렌즈에서부터 뭐 25, 35, 40, 50, 60, 70, 80mm까지의 어떤 단망원 정도, 요 정도까지의 초점거리를 맞출 수 있는 렌즈라는 겁니다. 이거 편리하죠. 또 어떤 것은 24mm의 광각부터 105mm의 중간 망원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거는 24에서 200mm 표시는 뭐냐면 24mm 광각에서 50mm 표준, 70, 80, 90, 100, 150, 200mm까지의 망원을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바로 이런 줌 렌즈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줌 렌즈. 24, 200.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죠? 대부분이. 근데 이제 이렇게 편리한 것만큼 사실은 또 어떤 사진의 이미지에 있어서, 사진의 선명도에 있어서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만. 첫째, 이 줌 렌즈의 특징이 뭡니까? 렌즈 교환 없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초점거리 렌즈를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원하는 사물을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편리하죠. 렌즈 교환 없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줌 렌즈도 이 렌즈통에 렌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15개 정도. 뭐 어떤 거 경우에 따라서 뭐 10개 이상. 렌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또 어두워. 그래서 느린 셔터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줌 렌즈는 어둡기 때문에 렌즈의 최대 밝기. 우리 말씀드렸죠. 렌즈의 최대 밝기가 거의 뭐 한 3.5, 4, 어떤 5.6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삼각대. 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렌즈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줌 범위가 좁은 렌즈가 좋아요. 줌 범위가 좁다. 즉 24에 80mm가 24에 200은 줌 범위가 굉장히 큰 거죠. 긴 거죠. 넓은 거잖아요. 이건 좁은 거잖아요. 그나마 같은 줌 렌즈라도 24에 80mm가 24에 200mm보다는 훨씬 사진의 선명도가 뛰어납니다. 아셨어요? 사진 선명도가 뛰어나요. 그래서 실제 렌즈의 가격 차이도 2480과 24200은 이것은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의 선명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줌 범위가 넓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선명도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참고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줌 범위가 너무 넓은 건 사실은 특별히 권장드리기 쉽지 않고 요 정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씁니다. 요즘 2480 정도. 예, 그 1:1 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렌즈를 가장 선호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사진의 선명도도 가장 뛰어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줌 렌즈의 특성이, 사진 찍는 특성이 줌잉이라는 게 있어요. 줌잉을 이용하면 줌 렌즈만의 독특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아마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줌잉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줌 렌즈만이 갖는, 줌 렌즈를 많이 찍을 수 있는 사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2485, 2485 줌 렌즈입니다. 그죠? 2485 줌 렌즈. 23mm에서 85mm까지의 초점거리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써있죠. 이렇게 2485를 사용할 수 있는 줌 렌즈라는 것입니다. 줌 렌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매크로 렌즈, 즉 접사 렌즈를 말합니다. 매크로 렌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크로 렌즈, 우리말로 접사,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사물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확대 촬영하는 것입니다. 매크로 렌즈는 즉 매크로 렌즈는
렌즈가 촬영할 수 있는 최소 촬영거리,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소 촬영거리 안에까지 접근해서 접사를 할 수 있어요. 접사.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미세한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정밀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매크로 렌즈의 특징입니다. 최소 촬영거리 안에 들어가서 미세한 부분을 세세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초점 심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물과 극도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즉 사물과 가까워지니까 초점 심도가 극도로 얕아집니다. 이 매크로 렌즈 접사 사진의 특징은 이거예요. 사물과 아주 가까워지기 때문에 초점 심도가 극도로 얕아진다. 그러므로 삼각대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아시겠습니까? 삼각대. 왜냐면 카메라가 조금만 흔들려도 초점이 아웃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물과 렌즈가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물에서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사용 특수 이 링 후레쉬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링 후레쉬. 이것을 이제 접사용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 접사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은 링 후레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렌즈의 그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정밀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물의 아주 작은 부분을까지 접근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초정밀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사진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접사 사진의 특징이에요. 왜?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 렌즈의 특성이 그 세밀한 부분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으로 확인할 때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정밀성. 그래서 이 매크로 렌즈 접사 사진에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접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이제 접사에 필요한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장비들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그나마 초정밀은 아니지만 웬만한 정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일반 렌즈에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50mm 렌즈에 그 렌즈 옆에 보면 매크로라고 써 있어요. 매크로. 요게 이제 그 접사 사진을 가능하게 하는 렌즈입니다. 50mm의 매크로 렌즈가 있고, 또 105mm 매크로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mm나 105mm의 매크로 표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매크로 표시 옆에 1:1 접사할 수 있는 렌즈의 배율이 달라요. 매크로 배율이 다릅니다. 이 1:1 접사라는 것, 즉 1:1 배율로 매크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즉 1이라는 것은 그 필름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필름 사이즈니까 우리 35mm 필름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되죠. 2.4cm, 그렇죠? 세로 가로 3.6cm. 요 정도 크기, 요 정도의 크기의 사물을 프레임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1:1 접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거의 손톱만한 그 크기의 사물을 그 우리 프레임 속에 가득 채울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1:1 접사입니다. 근데 1:1.5 또는 1:2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매크로 문제는 그 필름 사이즈의 35mm 필름 사이즈의 반 정도를 채울 수 있어요. 프레임에 반 정도 채울 수 있는 걸 우리가 1:1.5 또는 1:2 매크로 렌즈라고 합니다. 또는 1:1.75 또는 1:4, 이거 4분의 1배죠. 4분의 1배. 즉 프레임의 4분의 1 정도에 채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 프레임의 크기와 같은 사물을 프레임의 4분의 1에 채울 수 있고, 이 1:1.5 또는 1:2라는 것은 프레임의 반을 채울 수 있는 거고, 1:1 접사는 그야말로 프레임 전체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 접사가 가장 정밀한 것이죠. 물론 렌즈도 특별합니다. 또 이 매크로 중에서 1:1 매크로 접사가 가능한 렌즈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그 렌즈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잘 맞추게 되는데, 카메라가 이제 흔들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방지하는 기본 원칙인데, 일종의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거냐면, 렌즈의 초점거리보다 한 단계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mm 초점거리 있는 50mm 렌즈를 사용할 때는 60분의 1초 그 이상의 빠른 셔터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또 만약에 100mm 그 렌즈다. 100mm 렌즈면 약 125분의 1초 이상의 그 빠른 셔터를 사용하면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 기본적인 거죠. 근데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래서 60분의 1초도 50mm 렌즈 또는 100mm 렌즈를 가지고 60분의 1초도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어요. 물론 또 반대로 100mm 렌즈를 250분의 1초 놓고 찍어도 흔들릴 수 있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들 초점거리보다 한 단계 빠른 셔터를 사용하는 게 카메라 흔들림을 방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걸 한번 직접 한번 사진 찍을 때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가 원래 필름의 크기보다 작으면 초점거리 배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렌즈의 기준도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분류할 때 어떤 게 기준입니까? 35mm 필름에 43mm의 대각선의 길이를 가진 그 대각선의 길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1 바디, 즉 디지털 카메라에서 1:1 바디를 사용하는 카메라, 풀프레임이죠. 그 사용하는 카메라는 문제가 없어. 왜? 35mm 필름과 똑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그 1:1 풀프레임 바디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그 렌즈는 50mm는 그야말로 50mm 효과가 그대로 있어요. 또 24mm는 24mm 효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1:1 바디보다는 1.5, 즉 1:1 바디의 약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1.5 이런 것을 크랍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크랍 바디 1:1.6 이런 것을 크랍 바디. 즉 크랍 바디용 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가 사실은 35mm 필름 사이즈가 아니니까 43mm의 대각선을 가질 수가 없죠.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24mm가 그 크랍 바디에서는 약 36mm의 효과와 같다는 얘기예요. 36mm와 같다는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 50mm가 1:1 바디에서는 당연히 50mm가 정확한 50mm의 측정을 나타내지만 1.6 바디, 1.6 크랍 바디에서는 약 50mm는 80mm의 효과가 있어요. 80mm 효과.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80mm 효과가 있고 36mm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인식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거는 렌즈가 초점거리에 따라서 또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이론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실제 사진 촬영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인식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즈의 그 최소 촬영거리라는 것은 피사체에 가장 접근해서 초점이 맞는 거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촬영거리보다 가까이 들어가면 초점이 맞지 않아 촬영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망원 렌즈일수록 최소 촬영거리는 길어지고 광각 렌즈일수록 최소 촬영거리는 짧아지는데 그 최소 촬영거리 기준이 요겁니다. 그 카메라 바디에 보면 위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플러스 표시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런 표시가 돼요. 요게 이제 그 이미지 센서의 면이에요. 속에 이미지 센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초점거리가 이미지 센서와의 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요게 그 최소 촬영 이미지 센서의 면에서 길이를 재는 겁니다. 거리를.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번 시간에는 렌즈의 화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간단히 말하면 렌즈의 화각, 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범위죠. 이거는 각 렌즈의 초점 거리별로 그 화각의 범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mm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약 46도, 즉 렌즈, 우리가 카메라를 볼 때 렌즈에서 사물을 향해서 약 46도 범위의 화각을 가진 렌즈가 표준 렌즈입니다. 표준 렌즈를 해서
우리 눈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약 40, 평균 한 50도 정도 되겠죠. 예? 한 50도 정도의 범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사진, 이미지 센서에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 화각은 이렇게 큰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일부러 의식하고 찍을 수는 없고, 또 의식되지도 않아요. 왜? 한 렌즈를 가지고 보이는 사물을 따라 찍기 때문에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화각이란 이런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크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화각은 망원 렌즈, 즉 초점거리가 긴 망원 렌즈일수록 화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좁은 범위를 찍을 수 있어요. 찍어요. 또 반대로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 렌즈일수록 화각이 넓어지는 거죠. 즉 광각 렌즈일수록 넓은 범위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망원 렌즈일수록 아주 좁은 범위, 한 사물을 집중적으로 찍을 수 있어요. 요 차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진 찍을 때는 이거를 의식하고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렌즈가 보이는 대로 찍으시면 되기 때문에, 화각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이제 평면적으로 봤을 때 화각이 어느 정도, 전체 그 프레임 속에 어느 정도의 화각을 차지하는지를 그냥 수치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수치적으로 18mm 광각 렌즈 이렇게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고, 85mm 망원 계열 렌즈는 이렇게 좁은 범위를 찍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냥 도표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지, 실제 사진 찍을 때는 이거와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광각 렌즈 계열과 망원 렌즈 계열의 어떤 화각의 변화, 화각의 차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실제 사진 찍을 때는 그 초점거리에 맞게 사진 찍을 때는 이러한 것이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해서 찍으실 필요도 없고, 실제 의식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23mm 이렇게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고, 35mm는 좀 좁아졌죠. 좀 찍는 범위가 좁아졌고, 50mm는 더 좁아졌고, 75mm는 더 좁아졌고, 85mm는 정말 좁아졌죠. 실제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24mm와 85mm의 사진 찍는 범위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23mm는 그만큼 넓은 범위를 넓게 많이 찍을 수 있지만, 85mm가 망원계열로 갈수록 좁은 범위니까 작은 사물이 많이 들어오질 않죠. 이렇게 이제 화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것을 한번 실습해 보시면 실제 도움이 될 겁니다. 주로 줌 렌즈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줌 렌즈의 광각계열 초점거리부터 해서 이렇게 점점 망원계열 초점거리로 사용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화각이라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